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해도 옹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옹진군은 남한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옹진군의 원류는 황해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옹진군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을 어스러 본 그 옹진군의 현재 북한의 모습입니다. 옹진군은 지금 그 북한에서는 옹진군하고 한 12km, 13km 떨어진 강령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노란 선은 이제 그 도로망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은 이제 그 철로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령군하고 이제 그 옹진군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반도로 뻗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다리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요것이 주로 이제 그 옹진군의 위치인데, 한번 평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주변, 산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그 야산이 있고요. 또 바다 쪽 같은 데는 이제 큰 이제 평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옹진군, 옹진읍의 그 전경이고요. 입체 화면으로 본 그 옹진군하고 강령군의 모습입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을.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요, 황해도 전체의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백령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방 당시에는 그 백령도가 그 장영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령도가 남한에서는 그 옹진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뭐 당시에는 그 장영군에 속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하고, 그 다음에 주로 보게 되면 이제 사료원이 이제 황해대 중심가로 되어 있었고, 큰 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초도, 그 다음에 기린도, 그 다음에 창린도, 어화도, 순이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동여지도에 보게 되면은 옹진하고 강령이 조선시대부터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두 군데가 이제 일종의 새거지였던 셈이죠. 이쪽 지역에. 옹진 반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산권 밑부터 이제 대동만, 그 다음 본영만, 해주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본영만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이쪽은 옹진만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군 절도사에 본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본영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북한의 향토백과사전에서 본 황해남도 자연 지도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황해남도하고 황해북부도로 이제 나뉘었고, 당연히 그 옹진군은 이제 황해남도에 속하게 됐는데, 중요한 철로가의 지도에는 보이는데, 그 황해 청년선이라고 해서 지금 뭐 사리원에서 이제 해주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부선, 은율선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여기 서해 관문에서 서해 관문을 따라서 이제 평양 쪽으로 이제 철길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진하고 평택에 이제 서해대교 만들어졌듯이 이렇게 철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색상별로 황해남도 행정구역도를 표시한 현재 그 북한 지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옹진하고 강령은 이제 이렇게 구분이 옹진군에서 이제 해방 당시에서 이제 구분이 됐고, 그 위에 보면 벽성군 같은 데도 벽성, 신원, 그 다음에 청단 이렇게 해서 해주를 둘러싼 그 군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해도 그 연대군 같은 경우는 열안군하고 또 배천군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해방 당시에 옹진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38선이 획정이 됨에 따라서 교정면하고 가천면은 이제 북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벽성군 보면은 이쪽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벽성군 쪽이 이제 그 남으로 옹진군에 편입이 됐는데요. 그 벽성군은 나중에 또 뭐 해설 기회가 있겠지만은 해주를 둘러싸고 해방 당시에 둘러싼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해남면, 동강면 같은 경우는 이제 옹진군에 이제 다시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래서 그 38선 확정으로 인한 옹진군 재편성들을 보면은 그 옹진군이 그 교정면하고 가천면은 이제 북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벽성군의 해남면하고 동강면은 이제 흡수가 닿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그 다음에 백령도 이런 쪽이 또 이제 이제 옹진군에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이 옹진군은 지금 뭐 그 반도이긴 하지만은 해방 당시에는 거의 뭐 섬이나 마찬가지인 그 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옹진군이 이제 북한에서 옹진군하고 이제 강령군하고 분리가 됐는데, 그 옹진군에 또 이제 현재 지도를 나타내고요. 다음은 이제 강령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방 당시에 그 옹진군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 슬라이드는 그 옹진읍 군청 소재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옹진읍 하면은 이제 전통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옹진현하고 강령현원 사이에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 이제 원래 해주군 마산면, 벽성군 마산 쪽에 해당이 됐는데, 양쪽을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 위치에 위치했던 여기 옹진읍을 이렇게 옹진읍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옹진군의 오리지널은 원래 서면에 수군절도사 본영이 있었던 그쪽이 이제 옹진군의 원래 원류라고 할 수가 있고,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신설된 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1930년 12월 11일 날 옹진에서 해주까지 가는 40.3km의 그 황해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각광을 받게 됐던 거죠. 요거는 한 20-30년 전에 그 옹진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옹진군 출신에는 그 옹진읍 온천리에 그 프로 기사죠, 바둑 기사 선흥호 구단이 아마 그 선대가 온천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강령 쪽을 보면은
강령은 이제 북면에 쪽에 이제 본고지를 두고 있는데, 원래 이제 강령현이 이제 강령 강치가 비롯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육로에서 이제 해주에서 취하를 거쳐서 이제 강령에 도착하는 그 도로가 있었는데,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분기점에 신강령이 생겼습니다. 요것이 이제 수십 년 전에 또 강령읍의 정경이고요. 강령은 이제 강령 참대라고 해서 왕대나로 해서 공예품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뭐 강령 탈춤이 유명하기도 한데요. 강령 탈춤은 해주 탈춤과 더불어 해주 탈춤의 하나인데, 봉산 탈춤과 더불어 황해도에 유명한 전통 예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봉산 탈춤은 평야지대에서 주로 이제 많이 행해졌고, 강령 탈춤은 이제 해안지대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연면은 이제 강련면하고 이제 가까운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육로도 편하고 또 백길도 편한 곳이라고 합니다. 용연면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쌀이라고 하는데, 평야가 넓고 기름져서 좋은 쌀을 풍부하게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용연면 아래는 이제 봉구면이라고 하는데, 봉구면에는 부포라는 포구가 있다고 합니다. 가마깨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했는데, 해방에서부터 6.25 전쟁까지는 인천에서 인천까지 무지개호라는 여객선이 전기 항로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포 쪽에는 양식 사업도 이제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흥미면인데, 황해도 최남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흥미면은 정말 모양이 흥미롭게 생겼는데요. 두 개의 개미허리가 있습니다. 반도에. 하나는 봉구면과 육지 경계가 난 개미허리가 있고, 또 하나는 기암리라는 곳에 산과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200m가 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보다도 폭이 적은 셈이죠. 한강 남쪽, 하류 쪽하고요, 보다. 해남면은 이제 벽성군에서 이제 편입이 된 곳이고요. 동강면 역시도 아까 이제 초입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벽성군에 편입이 된 곳입니다. 벽성군에서 편입이 된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동남면인데, 동남면은 이제 북면, 서면, 용천면과 더불어서 오리지널 옹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용호도에 보면은 이제 수산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용호도에서 김양식장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 옹진군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기린도, 창린도, 어화도, 순이도, 용호도 이렇게 해서 반도 중심과 주변과 더불어서 김양식장이 이제 활발하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용매도 사진인데, 용매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벽성군 쪽이겠지만은, 하여튼간 강령군 주변 이쪽 연평도 이런 쪽에 당시 일제시대 당시 어떤 수상 기지의 모습입니다. 북면의 위치도인데요. 북면은 옹진의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옹진의 수군 절도사에 본영이 소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옹진군, 해방 당시에 옹진군 문화, 제 위치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북면에 보면은 옹진 향교가 있었고, 본영 읍성이 있었고, 서면에는 이제 소광성터가 있고, 또 봉구면 쪽 하단에 보게 되면 인경호 장군 사당이 있다고 하네요. 서면은 이제 소왕성이라고 있어서 수군 절도사가 이제 부임했던 곳입니다. 소왕성의 둘레는 3,440칸이나 됐고,
문이 4개 있고 또 성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뭐 가령 선의당 같은 데는 수군 절도사가의 집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소강 성지이고 그 하단에 보면은 이제 그 세검정과 만화정이라는 그 정자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옹진 도호구의 전체 그 모습인데요. 이 옹진 같은 곳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 옹진하고 또 개성 또 한강 하구하고 연관이 돼서 그 어떤 서해의 그 지중해를 이루었던 곳인데 분단으로 이루어서 이 뭐 인식이 되지 이런 그 귀중한 그 지중해적인 그 해양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상실되었던 그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 용천면인데요. 용천면은 이제 그 옹진군의 맨 왼쪽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흰 고구마로 유명합니다. 그 통역관이 이제 수입을 해온 모양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용천 약수가 유명한데 용천 약수의 그 맛은 그 사이다에서 이제 당분을 뺀 맛이라고 합니다. 교정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쪽으로 넘어갔고요. 네, 가천리 또한 그 가천면 역시 이제 북쪽으로 편입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방 당시 380 획정으로 해서 이제 옹진군으로 이제 그 재편성된 그 도표인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화면을 한번 정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옹진군이 이제 북한이 6.25 때 이제 전쟁 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작전 계획표인데요. 옹진은 거의 뭐 동떨어진 섬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옹진 전투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하고 6월 26일 날 이틀 동안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전투가요. 38선이 거진 이후에 옹진 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였지만 육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해상 진입으로만 가능했고 당시 전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산이 시작되어서 지원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연전을 벌이다가 인천으로 후퇴하게 된 전투입니다. 그리고 뭐 사단도 없었고요. 17연대라는 거 독립연대만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전투 상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모든 전선에서 북한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당시 국군 17연대는 45km에 달하는 긴 전선을 단 한 개의 연대 병력만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 작전 계획은 좀 세우기는 어렵고 적의 대규모 공세로 전면적인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지연전을 전개하다가 해군 LSD 2척을 통해서 철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게 하단에 보면은 반도 2군데를 통해서 한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포항, 한쪽은 시곳항을 통해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이제 북한군에 보게 되면은 38경비 제3여단이 이제 그 침공을 해왔는데 그때 그쪽 지휘관이 최연 육군소장이라고 현재 그 최용의 북한의 김정은 다음에 실권자라고 하는데 사진에서 이제 보여주신 이제 최용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한국군이 그 적 전차를 격파하기도 해서 일시적으로 격퇴하는 전과를 세우기도 했지만 17년제 뒤에는 바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병력 증원이 힘들었으므로 철수 작전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백선엽 형제의 사진인데요. 당시 그 17년대 그 연대장은 백선엽 대령이었고 백인엽 대령이었고요.
옹진반도 우측에 그 3대대를 비롯한 연대 병력을 부포항의 그 대한민국, 비포항에서 대한민국 그 해군 LST에서 이제 태웠습니다. 그 백인엽 대령은. 그 당시에 그 박정업 포병 대대장과 엄호 세력을 한 후에 포 장비를 갖다 바다에 버린 죄책감으로, 백인엽 대령은 자결을 시도했지만은 대대장의 설득으로 단념하고 주변에서 구한 어선으로 연평도를 탈출했고 결국 해군에 의해서 인천으로 철수했습니다. 백인엽 대령은 이렇게 비통하게 후퇴를 했지만은 나중에 또 한국 전쟁에서 전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 옹진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면은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서울고를 인재의 산실로 만든 김원규 교장 선생님을 들 수 있습니다. 1904년생이고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서울고등학교가 한국전쟁 이후 명문학교로 부상하기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옹진군의 온천리 출신인 허창성 삼립식품 창업주이십니다. 1921년생이시고요. 2003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요즘 SPC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옹진에서 1945년에 상미당이라는 빵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렵고 보통 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과점에서 취직해서 제빵 기술 배워가지고 25살에 상미당을 창업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옹진에는 이제 38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미군으로부터 설탕이나 버터 같은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빵을 만들기에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창성 회장은 3년 후에 1948년에 더 큰 시장을 노리고 아무 연고가 없던 서울 을지로 사가 현 방산시장 부근으로 상미당을 옮겨서 그때부터 이제 삼립식품이 이제 번창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옹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